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는 도노입니다. 오늘은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이 글쓰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단계별 훈련법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창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창작자분들 그리고 창작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얘기들을 다룰 예정이니 꼭 구독하시고 관련된 얘기들 받아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 글쓰기 실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쓰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끝!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 말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선 너무나 막막한 말입니다. 어떤 걸 얼마나 보라는 거야? 무작정 많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피드백은 아무한테나 받고 그냥 다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일정 수준부터는 단순히 많이 보고 쓰고 보여준다고 해서 실력이 크게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만 말하면 사실 반만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로 글쓰기 실력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싹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많이 보기입니다. 인풋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만화나 소설을 많이 봤으니까 창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다른 작품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창작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풋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뭘 얼마나 어떻게 봐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작품은 다양하게 많이 보면 좋죠. 하지만 현대인은 바쁘잖아요. 제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작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매체 내에서 쓰고 싶은 장르 위주로 보세요. 예를 들어 로코 웹툰을 그리고 싶다. 그럼 로코 웹툰을 먼저 보는 거예요. 쉽죠? 만약 난 아직 뭘 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하고 싶은 매체의 상위권 작품 중에서 가장 끌리는 걸로 일단 골라서 봐보세요. 왜냐하면 매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사해야 하는 연출과 호흡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가 있거든요. 그 안쪽에서 어떤 호흡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걸 먼저 감각적으로 익혀야 돼요. 실제로 제 웹소설 작가 친구 중 한 명은 원래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림을 전혀 못 그리니까 웹소설 작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첫 소설을 썼을 때 굉장히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이거는 웹소설이 아니고 일본 만화 같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일본 만화 특유의 화법과 호흡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르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문법, 즉 클리셰라고 하죠. 그걸 소비하는 독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먼저 보면 학습이 빨라집니다. 왜냐면 나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 장르의 재미 포인트가 뭔지 나도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2단계, 이제 같은 매체에서 다른 장르의 작품도 읽어봅니다. 이때 본인이 쓰고자 하는 장르의 독자층과 동떨어진 작품은 좀 뒤로 밀어주세요. 예를 들어 난 남성향 무협을 쓸 건데 다양한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향 로판도 한번 읽어보자. 뭐 지금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 글을 쓰고 있고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양하게 읽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장르가 달라도 스토리를 구성하는 뼈대는 똑같고요. 또 어떤 훌륭한 연출, 뛰어난 표현 같은 것은 다른 장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훨씬 더 신선해집니다. 만약에 그 장점까지 흡수해올 수 있다. 와, 이러면 너무 좋죠. 쉬운 예시로 주인공의 성장과 액션도 너무 멋있는데 남주 여주의 관계성까지 너무 맛있다. 이러면 너무 최고겠죠. 3단계는 앞에 1, 2단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작품을 해체하면서 보기입니다. 이때는 매체도 크게 상관없고요. 뭘 보든 간에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작품의 재미 포인트는 뭘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요. 자, 이 3단계 인풋을 할 때쯤이면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구조는 물론이고 자신의 글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시기거든요. 이때에는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거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하나씩 해체해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고 나서는 처음부터 목표를 두고 의식적인 인풋을 해야만 실력이 늡니다. 자, 두 번째 훈련, 많이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많이 쓰면 되냐? 뭐 얼마나 써야 되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왕초보는요. 일단 재밌게 쓰세요. 그냥 쓰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든다는 행위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래도 굳이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분량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웹소설은 최소 25화에서 30화, 웹툰은 최소 3화에서 5화까지는 만들어보세요. 참고로 웹툰 1, 2화는 다른 화에 비해서 분량이 최소 2배는 된다는 점, 그건 감안하시고 작업하시고요. 자, 왜 그냥 재밌는 거 쓰라고 하냐면요. 왕초보분들은요, 일단 기초적인 필력이 모자라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외국인을 앉혀두고 자, 영어로 대화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주 당황스럽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겨우겨우 몇 마디 꺼내도 다 문법에 어긋난 말일 겁니다. 창작 활동을 거의 안 해본 분들의 이야기도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질보단 양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창작의 재미와 흥미를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지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많이 쓰시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재밌게 쓴 거를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네. 모든 창작 연습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든 지인에게 보여주든 꼭 누군가에겐 보여주세요. 이때 독자나 지인이 피드백을 줄 텐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이따 3번째 훈련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보여주다 보면 그냥 재밌다를 넘어서 더 잘 쓰고 싶고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뭘로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2단계. 단편을 많이 써봅니다. 단편을 많이 써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쓰고 싶었던 장편 더 많이 쓰고 싶은데요? 내가 꼭 시간을 빼서 단편을 써야 돼요? 라고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쓰세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쓰는 거예요. 그럼 왜 단편을 많이 써보려고 했냐? 이유는 2가지인데요. 먼저 이야기를 끝까지 맺는 경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스토리였어도 내가 이 이야기를 엔딩까지 끌고 가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 경험을 위해서 짧은 이야기들로 연습을 하는 거죠. 2번째로 처음부터 장편을 쓰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장편이든 단편이든 계속 써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편을 많이 써보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3단계는 뭐냐? 목적에 맞춰서 훈련하기. 아까 인풋 때랑 비슷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어떤 훈련이든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의식적으로 목표를 잡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목표를 잡아야 되냐? 이건 개인에 맞추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집필 속도가 좀 느려. 시간 제한을 걸고 써보세요. 나는 전투씬 묘사가 약한 것 같아. 전투씬만 골라서 20개쯤 써보세요. 아니면 다른 작품에 잘 쓰여진 전투씬을 참고해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특이한 발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단편을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채우고 싶은 부분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여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 쉽게 보여주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보여주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건 피드백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입니다. 아까 제가 작품을 썼으면 인터넷이든 친구에게든 무조건 보여주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작품에 대한 반응이 올 거예요.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물론 댓글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반응이 뭐라도 달렸다.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단계. 왕초보분들은요, 내가 글쓰기 왕초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일단 어떤 피드백이든 무조건 받아들여보세요. 물론 내가 받은 피드백들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되거나 혹은 아예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나는 뭐가 틀린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직접 적용해보고 검증해봐야 합니다. 많이 읽고 쓰고 피드백을 적용하다 보면 1단계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2단계,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보여주기. 여기서 신뢰할 만한 지인이라는 거는요, 주변에 글 잘 쓰는 친구, 관련 직종에 있는 친구, 혹은 최소한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소비했던 친구를 말합니다. 이런 친구가 없다면 비슷한 창작을 하는 소모임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는 피드백을 무조건 수용해보세요. 그럼 신뢰할 만한 지인이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릴 때 독자분들이 주는 피드백이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론만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편을 올렸는데 평소보다 반응이 훨씬 적거나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편이 별로였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 이유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조정해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 거기 어떤 독자님이 야, 이 작품은 전개가 느려서 별로야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해볼게요. 이런 개개인의 의견에는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확인은 하되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창작의 초보일수록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의견들에 많이 휘둘리게 돼요. 그런데 작가가 중심을 잃고 방향성을 잃잖아요? 작품 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댓글의 피드백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작가가 굳건하게 멘탈을 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더 자세한 개성 방향 같은 걸 부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댓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만 확인하고 개별적인 의견은 참고만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3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보여주기입니다. 사실 3단계로 분류하긴 했지만 꼭 순서를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언제든 해도 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건 빠른 성장을 도와주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너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 스토리를 배우려고 하셔도 이렇게 더 써와보세요 라는 말밖에는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강사님 입장에서도 뭐 글이 있어야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할 거잖아요. 더 샘플쌤을 잘 모르는 학생한테 미분적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초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 쌓아두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또 강사가 많은데 누가 전문가냐? 어떻게 좋은 강사를 찾아야 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난 거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를 찾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방법 3가지 읽기, 쓰기, 보여주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싹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기본적인 가이드로만 삼고 본인이 마음이 가는 대로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계속 강조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다가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노였습니다.